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인스턴트 지식인 윤석열 한동훈에 조언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0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7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좀이나 많이 부족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기왕 늦은 거 천천히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문제인데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점점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쁜데 하다 보니까 뭘 또 빠졌어요. 환율 오른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지내다가 오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엄청나다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가 워낙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져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환율이 1,390원을 넘었습니다. 일부 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400원, 1,450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1997년 말에 IMF 외환 위기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설마 그럴 일 있겠어?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오겠어? 가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이거 필요 없다. 통화 수합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글쎄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1997년도에도 우리가 당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써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건전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근데 어려운 용어를 쓰면 뭔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 1997년 같은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이 정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무너지는 거냐면 지금까지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문재인의 죄를 다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외환위기가 또 오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좌파들은 윤석열에게 떠넘길 거다. 지금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에게 떠넘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물론 환율이 높아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죠. 개인도 있고. 지금 유학 가신 분들, 자녀를 유학 보낸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어려움을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적극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똑똑한 척을 많이 하니까 한국은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똑똑한 척을 혼자 다 해요. 제 말 듣겠습니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자, 다음 뉴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막 환율이 오르고 있으면 여기저기 난리가 나는데 돈을 펑펑 쓰는데 어제 계속 보도해 드립니다. 돈을 펑펑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예요,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육감들은 남는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섰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3선이 확정된 후인 올 7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또 초중고등부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입학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이던 초중고등학생 1인당 매월 20만 원 교육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천교육청도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인 수학여행비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20만 원, 체육복 지원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부금이 넘쳐나요. 우리나라 세금의 한 20%, 국세 수입의 20%를 무조건 학교에 띄워주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학도 아니에요. 돈이 한쪽에서 막 남아 돌아요. 이 이야기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 돈을 막 펑펑 뿌리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야죠. 그거 잘못됐다 라고 나서야죠. 그리고 돈을 그렇게 펑펑 쓰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교육감들 처벌하겠다 라고 겁을 줘야죠. 근데 안 해.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저 같으면 당장 얘기를 하죠.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학생들 잠옷도 사주고 월 20만 원씩도 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저기 그 무슨 빵집에다가 돈 미리 갖다 놓고 학생들 가서 빵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어 윤석열이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음 뉴스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뉴스가 있는데요. 그 뉴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아침에 많이 헤맸습니다. 제가. 자, 김명수 거짓말 의혹 1년 만에 수사 제기했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임성근 판사가 저기 뭐 사표 건강도 안 좋아서 사표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은 탄핵당해야 돼. 탄핵당할 때까지는 사표 내지 마. 그게 김명수였습니다. 나중에 자기는 그런 말 한 일 없다고 그랬는데 그 임성근 판사가 녹음을 까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게 됐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문으로 조안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할 경위 당시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당신 탄핵하려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그 이야기를 듣겠는가 라고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판사가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가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로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건 이해가 가요. 그건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왕이었으니까, 헌법파괴의 왕이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 그런데 지난달 7일이면 언제예요?
지금이 9월이네. 8월 7일이면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윤석열 검찰이 지난달 7일 임성근 부장판사를 소환해서 자세하게 물어봤어.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김명수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인 조사는 지난달 7월에 했어. 지난달 7일에, 8월 7일에. 지금 오늘이 9월이 며칠, 9월 15일이 한 달이 넘었어. 왜 김명수는 소환 조사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어.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뭐 피살 사건 한참 뭐 할 것 같으니 싹.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뭐 강제 북송 그것도 뭐 하는 것처럼 하더니 싹. 김명수 건도 불렀어. 지난 8월 7일 날 참고인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리고 입을 싹.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첫째 게을러 사람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느려 터져. 그리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7일날 임성근 부장판사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 끝냈으면 지난 8월 7일날 지금쯤 김명수 불러들여서 조사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의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불려갔을 거야 검찰에. 근데 김명수는 안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이 뭐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어요 김명수가? 왜 김명수는 들어와 소환 조사 안 해요? 들어오라고 그러지. 검찰에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 김명수 증거가 뻔한데 녹음 녹취까지 다 있는데 왜 김명수는 봐주는 거야? 윤석열 검찰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 하는 것처럼 눈만 떼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요. 김명수 빨리 불러드려야 됩니다. 왜 김명수는 봐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김명수 불러들여서 수사해야 돼요. 조사해야 됩니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김명수는 봐주는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정권 잡은 지가 얼마? 7개월째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절대로 170석이나 되는 가짜의 국회 야당과는 손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저걸 깨부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당신은 할 거 없다. 할 수가 없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래야 저게 깨진다. 그래야 모든 게 풀린다라고 그랬어요. 기사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뭐가 막 엉켰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침에는 뭐가 막 엉켜가지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갔고요. 중요한 겁니다. 찾아드릴게요. 금방 찾습니다. 자,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검수 완박에 이어 감사 완박까지 나선 민주당. 특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감사하기 시작하자 특별감사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169석 다수당이 횡포하라며
검수 완박에 이은 감사 완박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특별감사는 신속 은밀히 핵심인데 국회 승인을 먼저 받으라는 건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가짜의 170석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렇게 목에다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목에다가 감사원장 목에다가 이렇게 목줄을 걸고 그 끈을 저 가짜 170 가짜에다가 날 제발 질질 끌고 다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줄 때 이렇게 목에다 목줄을 걸어서 목끈을 저 가짜의 그 170석에다 그냥 끌려다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냐고요.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까지 못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법이 통과되면 저기 뭐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죠.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도 다시 국회가 발의하면 또 통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끌려당겨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목에다 끈을 이렇게 묶고, 제가 무슨 끈이라고까지는 차마 그렇게 얘기 앞에 한 단어는 제가 한 글자는 제가 생략합니다. 무슨 끈을 이렇게 스스로 목에다 묶고 이렇게 제발 끌고 당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끌려 당겨. 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을 스스로 목에다가 목줄을 걸고 저들이 끌고 다니는데 이 질질 끌려다니는지를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자, 툭하면 그 사람들이 봉화마을에 내려가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대표 당 지도부가 14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 우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양반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봉화마을 참배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봉화마을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검찰 수사 도중 숨진 노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 봉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야당 탄압 아니에요. 범죄인 색출하는 거지. 자, 여기 왜 봉화마을을 가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도중 숨진 노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정치 탄압을 받아서 자살했나요? 아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이 받은 엄청난 액수의 돈, 그것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전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받은 권양숙 씨의 수사를 막은 것,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누가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많은 돈을 수사하지 마라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임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공무원이 1,000만 원이나 뭐 2,000만 원 뇌물 받아봐요. 즉각 구속돼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0억 가까운 돈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수사해야지. 그 뒤에 그 돈 회수하거나 그래야지. 근데 왜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은 뭐 형 집행정지 풀려났지만 거짓에 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밀리면 감옥 가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거짓에 촛불 탄핵, 세월호에 거짓에 밀리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이명박도 거짓에 밀려서 감옥 간 거예요. 그때 노무현이가 자살한 거 돈 받고 부인의 돈을 받아서 자살한 거예요. 자살하던 말곤 그 돈 100억 넘는 그런 돈을 받은 사람 수사해서 감옥 보내야죠. 우리나라 국민이 누가 100억 가까운 돈을 뇌물로 받은 부인을 그냥 풀어주라고 수사하지 말라고 위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법하면 저기 노무현 묘소에 가서 이렇게 눈물 흘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노무현 정신 하는데 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그 머리에 남는 정신은 뭐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입니다. 조국의 근대화.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일단 봉화에만 갔다 오면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얘기 되겠어요? 옛날에 한명수 전 총리도 감옥 가기 전에 노무현 묘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김명수가 아니에요. 누구죠? 대구시장 하던 사람. 경남 도지사 드루킹.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그 사람도 감옥 가기 전에 봉화마을 내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도대체 봉화마을이 뭐예요? 왜 거기는 죄 짓고 가갖고 죄 안 졌다고 그냥 찔찔 짜고 하는 데가 봉화마을이에요? 저는 죄 짓고도 죄 안 졌다라고 뻔뻔하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그렇다면 이해해요. 동아일보 김순덕 씨의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동아일보 김순덕 씨 칼럼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칼럼은 비교적 잘 썼어요.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드립니다. 추석 전 검찰의 출석 이후에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한 이재명 측근은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당대표 보위에 똘똘 뭉친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해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166억 5,887만 9,610원이나 되는 혈세를 국고 보조금으로 내줬습니다. 왜? 어떤 정당에? 이재명 방탄조끼를 입히고 있는 그 정당에 166억 5,887만 원을 국가의 돈으로 줬어요. 선거가 있으면 정당은 돈을 번다. 올해는 대선을 치르느라고 224억 원, 지방선거 비용으로 237억 원의 혈세를 더 퍼주었다. 우리 헌법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 대표가 방탄 정당을 운영하는데 내 세금을 쓰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은 당당히 수사받아라. 정,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면 개딸들이 돈을 내라. 아, 멋있는 얘기입니다. 김순덕 칼럼의 제일 마지막 문장. 이재명에게 방탄복을 입히려면 세금을 쓰지 말고 개딸들 너희들이 돈을 내서 이재명에게 방탄복을 사줘라. 멋있는 칼럼이었습니다. 개딸들이 돈 내서 이재명 방탄복 입히라는 겁니다. 왜 세금으로 이재명의 방탄복을 사주느냐?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김순덕 칼럼은 대단히 시원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서 제목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뭐 엉켜서 여기 남아있네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인스턴트 지식인 윤석열 한동훈에 조언한다.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만원 박사의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늦은 이유도 지만원 박사의 글을 정리하느라고 제가 좀 늦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 지만원 박사께서 오늘 새벽에 오늘 올린 글 중에 일부만을 일부 2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쓴 글입니다. 인스턴트 지식인 윤석열 한동훈에 조언한다. 기왕 늦은 거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스턴트 지식인에는 사생력과 신미안이 없다. 나는 단언한다.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런 지식인이라고. 윤석열의 역사 지식은 100% 인스턴트 지식이다.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다. 그가 문재인 시절의 적폐를 하나씩 심판하는 것은 순전히 법률 지식의 털을 잡고 있다. 한마디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에 대한 흑백만 가릴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상 앞에 판단할 소재를 올려놓고 그 판단의 근거들까지 올려주어야 인스턴트 지식에 속하는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그들 역량의 전부이다. 이 두 사람은 하드웨어만 볼 줄 알고 소프트웨어는 보지 못한다. 윤석열은 태양광 사업 등 비리 사건을 보고받으면 그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력은 0.01이라서 눈앞에 없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당분간 비리를 척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중요하고 큰 것은 이 둘이 현대사를 북한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를 북한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북괴가 적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 그래서 군사력이라는 하드웨어와 주한미군이라는 하드웨어를 배경으로 북괴를 주적으로 인식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역사맹이다. 하지만 이 둘은 역사맹이다. 역사맹이 되면 역사를 북에 빼앗긴다. 역사는 영원이다. 영혼 없는 인간은 종래에는 북괴의 부역자가 되고 만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패러다임상 무식 똑똑이 클래스에 속한다. 제가 이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일치합니다. 저는 한동훈이 보고 헛똑똑이라는 이야기 표현을 수십 번 썼습니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분명한 북괴의 부역자다. 김대중은 북괴에 10억 달러를 건네주고 지뢰 제거까지 헌납한 반역자다. 일본의 한미통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여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사실상의 간첩이다. 윤석열은 그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하이도 김대중 생각에까지 찾아가 경배를 했다. 그가 김일성과 함께 주도한 대남 게릴라 작전의 산물인 5.18을 성역으로 섬긴다. 한동훈은 어떤가? 4.3 사건을 성역화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 반역자들을 모두 아름다운 피해자로 성역화해주고 있다.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을 받았던 일반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던 모두가 한동훈의 직권으로 무죄가 되어 1인당 9천만 원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북괴에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첫째, 당시에 재판을 받은 제주인들은 무조건 다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인가? 둘째,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제주도에만 있는 것인가? 셋째, 당시 군법회의 재판정과 당시 일반 재판정에는 모두 엉터리 판사들만 있었다는 것인가? 한동훈 공정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사생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1948년 이후 재판을 받은 모든 국민들 중 억울한 사람은 없는가? 둘째, 6.25 전쟁에서 북괴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민들은 그것으로 끝인가? 셋째,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은 국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주고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억 원을 주어야 하는가? 라고 지만원 박사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할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만원 박사의 글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중요한 뉴스 하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없습니다만, 자, 구글하고 페이북이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역대 최대 부과. 왜 그러는가 하면 다른 앱, 웹 활동 정보도 수집하며 명확히 알리지 않고 맞춤 광고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구글과 메타에 정부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들이 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플랫폼의 투명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두 회사가 앞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 이용할 땐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 광고 등에 사용해왔다. 그런데도 이 사실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는 겁니다. 예,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구글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뭐 광고 같은데 사용에 사용했어요. 그거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구글이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의견을 삭제해. 구글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정을 폭파해버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구글과 이런 이 빅테크, 구글,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이용자들의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폭파하면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글에게 내 의견을 삭제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나요?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반드시 올바른가요? 저는 예를 들어 구글 유튜브나 이런데 예를 들어 포르노 영상이 올라온다든가 성범죄 영상이 올라온 걸 차단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 또 무슨 정부를 비판하는 것,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 김명수를 비판하는 것, 또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구글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폭파시키는 글이 과연 올바른가요? 저는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구글의 그런 행태에 대하여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폴란드인가요? 거기에서는
구글이 마음대로 개인이 올린 정보를 삭제하면 휘청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을 기사로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구글이 뭔데? 구글이 뭔데 이상로의 견해를 삭제하냐고요. 참을 수 없습니다. 뭐 광고 안 주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저는 프리덤 뉴스라고 하는 채널을 폭파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구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오겠죠. 자, 북한 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북한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서 핵 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군수시통은 14일 핵무력 법제화, 북한의 핵무력을 법으로 이룩하겠다고 말했죠. 핵무력 법제화는 7차 핵실험에 앞서 핵개발 정당성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한미당국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전략에 이어 7차 핵실험으로 핵 전술핵까지 갖게 되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8일 전후에서 핵실험을 할 핵도발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진인데요. 5년 만에 부산 찾은 미국 항공모함 북한 보란듯이 훈련 사진을 미군이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으로 뭐 한다 그러면 그저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해에 띄웠다. 부산에 핵 항공모함을 보냈다. 그래서 그럼 북한이 핵 개발 포기하나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왜 이런 쇼만 하고 있냐고요? 이건 쇼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실험 한다 어쩌고 그러면 전략 자산을 미국이 전략 자산을 동해에 보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핵 포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런 보여주기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혼자 갖기에는 부담이 될 거예요. 일본과 공동으로 갖겠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핵동맹을 맺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수년 전에 먹은 밥을 토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하고 핵동맹을 맺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북한과 중국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윤석열 조금만 기다려. 뭐가 좀 될 거야. 응? 난리 났어. 이제 문재인 부들부들 떨고 있어. 난리 났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채권자예요. 야, 빨리 빚 갚어. 당신 빚 갚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 기다리지죠. 천천히 갚으시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그냥 천천히 갚으세요. 천천히. 아니요.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받아내야 할 빚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에게 많은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딴짓해 지금. 추석 때 어디 가서 밥 퍼주고 있어. 밥 퍼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빚을 떼먹으려고 그러냐고요.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눈치가 보인다니까, 기미가 보인다니까. 한동훈이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우리에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 떼먹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아니 빚을 받자고 다 같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빚 받아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래. 아이 이상무 당신은 너무 과격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상무 씨. 좀만 기다려봐. 이제 하겠지. 그리고 윤석열 잘한다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빨리 빚을 갚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후원이 필요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이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구글은 뭐 예전부터 저 광고 안 주기로 작정한 데가 구글이니까 뭐 그렇게 비굴하게 광고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덕교 숙면 매트에서 행사를, 죄송합니다. 숙면 매트에서 광고를, 이 광고입니다. 잠덕교 숙면 매트 광고고요. 여기서 특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판 행사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뭐 많이 좀 엉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겁니다. 선체험 후 결제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천연 자기장 꿀잠 체험해 보십시오. 다목적 매직 베개를 먼저 써보고 나중에 돈을 낸다. 택배비는 따로 받네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 달 동안이고요. 여기 상담 전화는 1566-4575라는 전화번호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써보고 효과 없으면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 선체험 후 결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안내를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세종사이버대학 안내입니다. 네. 세종사이버대학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를 하는데요. 타이틀은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 AI 학위 취득을 위한 나만의 수강 로드맵 공모하기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수강 로드맵 공모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에서는 100만 IT 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화된 수강 로드맵을 공모합니다. 취업을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학비 부담 없이 IT 학위 취득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공모전 수상 기회와 함께 구상해 보십시오. 대상은 50만원, 최우수상은 30만원, 우수상은 10만원, 창상은 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그러네. 여기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문의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문의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크게 보일 거 들어가랬네요.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 AI 학위 취득을 위한 나만의 수강 로드맵 공모하기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공모에 응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댓글이 들어와 있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한 말씀 좀 그만하시세요. 윤 대통령이 어느 특정 지역의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그 지역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윤석열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채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이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돈도 윤석열에게 기부했다. 나는 확실하게 윤석열로부터 받아낼 돈이 있다. 채권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국민입니다. 당신 빚 갚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다려봐라.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자. 윤석열이가 해주겠지. 아니에요. 노무현 정신이 뭔지 난 모르겠다 했더니 여기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고 한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댓글이 상당히 많고요. 자살하는 정신. 여러분, 이거 제가 돌아가신 분들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일반 공무원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받아도 즉각 구속이에요. 근데 부인이 100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그걸 자살했어. 그 끝이야. 수사 안 해. 이게 법이에요,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간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애국가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